네,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에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공군은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 자,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전투기에서 8발의 폭탄이 다른 데 떨어진 거잖아요. 민가에 특히. 인명 피해가 난 거는 훈련 중엔 처음인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이제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포천에 있는 성진 훈련장에서 훈련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성진 훈련장에 몇 번 가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조금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산 중턱을 넘어서면 굉장히 넓은 이제 훈련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산으로 그냥 따지면은 한 6분 능선 정도에 이렇게 이제 평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원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 지점은 한 7분 능선, 8분 능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해서 목표를 탈취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한미 간의 연합, 그리고 한국 육군과 공군의 합동 통합 실사격 훈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차도 참가하고 여기 장갑차도 가고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도 가고 드론도 여기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투기들도 이제 여기 참여를 했어요. 마지막 목표 지점을 또 탈취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투기가 한 13대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주로 FA-50, 뭐 KF-16, 그다음에 F-35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전투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4.5세대 그리고 5세대 이런 전투기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KF-16에서 2대에서 지금 8발의 이 폭탄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민가에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잘못 떨어진 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먼저 좀 좌표를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훈련 방식에 좀 어떤 과정이 있는 건가요? 예, NK-82라고 하는 이 폭탄은요, 굉장히 그 버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형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보면은 뭐 상용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군대에서는 인기 있는 그런 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형이거든요. 이 기본형은 유도가 안 되는 폭탄이에요. 네. 그래서 미사일 같은 거는 전부 다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폭탄은 유도가 되는 폭탄이 있고 유도가 안 되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형은 유도가 안 되는 폭탄이에요. 그럼 유도가 안 되면은 그냥 멍텅구리처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표를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성진 훈련장 같으면은 북위 뭐 37점 몇 도, 네. 몇 분, 그리고 동경, 우리 서울이 동경 127도 몇 분 정도 되니까 아마 거기 포천 정도 되면은 128도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좌표가 북위, 그다음에 동경 몇 도 하면은 이게 좌표가 세 자리 단위가 2개 들어가면은 합해지면은 북위 몇 도, 몇 분, 몇 초, 동경 몇 도, 몇 분, 몇 초, 그러면 6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종사가 입력을 할 때 거기 하나를 좀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북위에서 1도를 잘못 넣었는지 동경에서 1도를 잘못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1도 저기 차이가, 죄송합니다, 1분. 그러니까 몇 도 몇 분 할 때 그 1분. 예. 1분 차이가 6km 정도가 나요. 그러면 그냥 언뜻 이렇게 볼 때는 오늘 여기 떨어진 민가에 떨어진 것이 훈련장 원래 떨어지는 곳으로부터 한 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네. 뭐 북위에서 그랬는지 동경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1분 정도의 오차가 있어서 그걸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공군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폭 방지를 위해서 좀 다중 검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좋은데,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가정하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바로 그냥 목표에 대한 표적들을 딱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전투기마다 표적을 다 받지 않겠어요? 모든 전투기들이 똑같은 표적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표적이 자동적으로 이 조종사한테 딱딱 입력이 돼요. 그러면 조종사는 그것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저장 장치에 넣어서 전투기에 와서 딱 집어넣으면 이게 동기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받을 때 이게 이 전투사령부로부터 공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이걸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입력을 할 때 이 조종사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상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더블 체크 그러니까 이중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뜨고 그러는데 예. 이제 훈련 같은 경우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비록 실사격 훈련이긴 하지만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한 번 더 있었으면 네.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너 들어간 거 이게 입력 좌표 된 것이 더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은 이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좌표를 제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걸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통상 보면은 이 이제 공군은 편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예. 편대는 4대거든요. 일개 편대가. 그러면은 4대가 통상 지금처럼 이렇게 적이 밀집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술 사항을 가정을 해서 오늘 훈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4대가 이렇게 가서 한번 폭격을 하고 뜨면은 그다음 제2편대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때리고 뜨고 또 제3편대가 와서 때리고 뜨고 이렇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훈련의 목적상 1번기, 2번기만 아마 여기에 동원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원래는 이제 NK-82를 여기에 KF-16에 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전투기를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은 이게 무기 장착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3발씩 양쪽으로 달려 있어요. 3발씩 이쪽에 3발, 이쪽에 3발인데 훈련 목적상 1발씩 뺐죠. 이것도 예. 이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번기에 좌우측에 2발, 2발에서 4발, 2번기에 2발, 2발 해서 4발 이렇게 달고 때렸는데 이게 때릴 때 뭐 동시에 때릴 수도 있지만 그 시차라는 것이 뭐 0점 몇 초일 수도 있고 1, 2초 단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1번기 조종사가 이걸 이제 잘못 넣었으면 2번기 조종사도 그러면 잘못 넣은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1, 2번기가 똑같이 갔으면은 2번기 조종사는 1번기 조종사 때리는 거 보고 저기다가 내가 목표 모양이다 그냥 때린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작전사령부로 받을 때 예. 목표에 대한 좌표 자체가 처음부터 똑같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사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종사의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조종사가 아마 입력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입력을 그냥 1번기가 조종사 이렇다 그러니까 그냥 2번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기 2대가 한 대가 먼저 4발을 민가에 오폭을 했는데 두 번째 전투기가 어떻게 똑같은 곳에 오폭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가 하나 의심으로 남고 이게 MK-82 폭탄 위력이 한 발당 축구장 1개 정도를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 15명이 다쳤지만 더 큰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오늘 폭탄 떨어진 곳이 이동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인데 거기 보니까 그 성진 성당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쭉 떨어졌더라고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민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 성진 성당은 군에서 운영하는 성당입니다. 성당도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불교 사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떨어진 것은 이제 성당 부근에 떨어졌는데 그게 중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NK-82라고 하는 것이 통상 이것도 이제 폭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통상 쓰는 이제 폭탄이 500파운드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파운드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따지면은 한 450 정도 되니까 요걸 따지 보면은 한 227kg, 500파운드가 한 227kg 정도 되니까 일반 포병 포탄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길이도 뭐 한 2m 정도 예.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 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 발이 떨어질 때 그 한 발의 위력이 얼마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딱 떨어졌을 때 구덩이가 얼마나 파지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네. 이것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반경 그 한 발이 네. 30m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경 그건 100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탁 떨어지면은 거기에 뭐 돌멩이도 그냥 날아가고 파편도 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300m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발이 떨어지면 그 한 발이 땅 해가지고 구멍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반경 한 200~300m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축구장 한 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술 사항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적군들이 여기 지금 마지막 목표 지점에 쫙 모여 있어요. 예. 밀집해서.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육군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공군 보고 우리가 여기도 때리지만 너희들도 와서 이걸 좀 지원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캐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문 용어로 클로즈 에어 스포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공군기들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그 공군기끼리 적군의 공군기하고 우리의 공군기끼리 할 때는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서로 미사일을 주고 받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상에 있는 표적이고 이게 비유도 무기라고 했잖아요. 네. 폭탄이 유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정한 고도로 오다가 목표 지점이면 극강화합니다. 극강화해가지고 목표 지점에 폭탄 터뜨리고 바로 올라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군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적군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가 오면은 거기에다가 대공 미사일 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공포 쏘죠. 그래서 어찌됐든 격추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군기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한 고도로 오다가 목표 지점에서 얼른 떨어뜨리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떨어뜨릴 때 한 발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제가 좀 전에 이게 그 KF-16 같은 경우는 각각 좌우측에 3발씩 싣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4대면은 얼마입니까? 4대면은 몇 발 24 떨어져요? 네요. 24발. 네. 그러니까 그거 한꺼번에 이렇게 팍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편대 와가지고 또 확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발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것이 하나는 저쪽에 떨어지고 하나는 저쪽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지점에 이렇게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타격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예. 만일에 이제 그렇지 않고 한 발 한 발씩 서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는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강화해서 네네. 폭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럼 이번 훈련 때도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 육안으로 여기는 민가다, 뭐 네. 사격장이다. 그게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 파악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조종사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할 텐데 사실상 이번에 이제 이 성진 훈련장에 처음 하는 조종사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수없이 이제 이 훈련장에 가서 폭탄을 투하해본 그런 조종사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이 제한이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뭐 한국의 훈련장도 가봤지만 미국의 훈련장도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 미국의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서울 지역만 해요. 훈련장이. 그러니까 이건 뭐 민간인 일이 피해 입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을 이 지형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 지형에서도 해보고 또 다른 지형에서도 해보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해보면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못해요. 예. 우선은 이제 훈련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훈련장을 매입하고 싶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장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10km, 20km, 30km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그걸 이제 이렇게 사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미는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기 재산권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인들하고 이 훈련장하고 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들이 좀 뭐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생겼다 이렇게 보죠. 예. 네, 앞서서 MK82가 굉장히 인기 있는 폭탄이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군에서 지금, 그렇다는 네, 얘기. 활용도가 높아서 폭탄계의 베스트셀러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어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NK-82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형은 비유도 폭탄이에요. 네. 그러면 비유도 되는 것도 있고
정밀 유도 폭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GPS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속탄, 이 특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이게 버전을 나누고 들어가다 보면은 종류가 뭐 10여 가지 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K-82 기본형이 굉장히 이제 군에서는 뭐 이게 대한민국 군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국의 군에서도 이제 NK-82 폭탄을 많이 쓰는데 저게 이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합참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 때까지 실사격 훈련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이게 정말 초유의 일인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판단 착오고 그 불행한 상황이 됐는데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참모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대책위원회를 마련했더라고요. 예. 거기서 사고의 원인도 이제 조사를 하겠죠. 네.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재발 방지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고 원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뭐 논의를 할 텐데 아마 공군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중 체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냐 훈련할 때는 예. 그리고 좌표를 다시 이제 재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작전사령부에서 좌표를 내려줄 때 그 좌표가 제대로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중 체크가 더블 체크 뭐 그렇게 되지 않겠네. 리체크 더블 체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이루어지는 첫 연습입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될 건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지고 그리고 대한국 정책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한미연합 훈련이 1년에 몇 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올해 전반기만 하더라도 113건이에요. 전반기 훈련만. 그중에 큰 훈련이 이제 월요일부터 하는 11일 동안 하는 거죠. 일부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2부가 다시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한 수요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1일 동안 하는데 이번에 하는 훈련이 연합훈련이 총 45건이고요. 여단급 이상 하는 훈련만 하더라도 1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건 정도 했으니까 그보다 오히려 이번에 많이 하죠.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위협을 어디서부터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느냐면 우주에서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의 위협을 우주에서부터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여기서 그래서 미군의 우주사령부 요원들이 우리 주한미군에 와 있거든요. 그들도 이제 이번 훈련에 참가해서 우주에서부터 이 위협에 대응하는 거고요. 공군 같은 것도 굉장히 이번에 특별한 훈련을 하는데 24시간 착륙하지 않고 24시간 비행을 하는 그 훈련돼요.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비행을 하게 되면 계속 공중급유 받겠죠. 공중급유 받으면서 24시간 동안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굳이 해군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부산항에 칼빈선 함이라고 항공모함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이제 군사 기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전투기, 그다음에 무슨 뭐 공중급유기, 그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거 합하면 80대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하고 다시 또 공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그것을 할 수 있고,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이번에 프리덤 실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칼빈선 함이 참석한 상태에서 한미일 이런 연합훈련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훈련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발사할 수 있잖아요. 네. 발사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발사할 수 있는 그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이번에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작년도 10월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한국은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거고 미국은 핵무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전문용어로 CNI라고 얘기합니다. 예. 컨벤셔널한 재래식, 그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리어, 요것을 인테그레이션 시켰다. 그래서 CNI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러면 진짜 쏘느냐?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훈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미 항공모함 칼빈 스남이 얼마 전에 부산에 입항을 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전략적 수준의 행동을 검토하겠다. 미국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 전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이번에 위협적이라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접하는 표현인데 예. 위협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 예. 그래서 위협적 행동을 정대시키는 선택한. 그러면은 위협적인 행동을 정대시킨다고 하면은 뭘 하겠어요? 전략적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로 오전적 차원에서 이 북한이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프리덤 실드 훈련에 그다음에 얼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 경로 오전적 차원에서 이번에도 북한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은 이 프리덤 실드 훈련 기간에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얼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도 도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결국 이번에도 이런 이제 공갈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내면서 그러니까 도발의 명분을 쌓죠. 도발의 명분을 쌓고 이걸 축적하면서 결국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도발에는 중장거리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 또는 고각 발사, 심지어는 정상각도 발사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사거리를 좀 줄여서 하와이보다는 오히려 남태평양 쪽으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할지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고 끊임없이 이제 추적해서 그 위협을 차단은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감시는 하고 통제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증언인데 북한 황해도 곡산에 서울, 부산, 제주도 지형을 본뜬 훈련장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빙성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이모 씨, 백모 씨 이 두 사람이 정찰총국 소속이잖아요.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게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찰총국이 우리가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그 군단도 11군단이죠. 그것도 이제 임무가 있듯이 정찰총국도 임무가 있는데 정찰총국의 임무가 우리 한국에 침투해서 요인 납치 그리고 이런 시설 파괴 이런 거를 주 임무로 수행을 하는 것이 정찰총국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사시에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요인을 납치하거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산이든 서울이든 전주든 제주도든 중요한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파괴하거나 그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요인들을 납치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요, 아마 몇 년 전일 텐데 몇 년 전에도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리 청와대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청와대를 이렇게 낙하산을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청와대를 아주 유린하는 모습을 북한 스스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게 청와대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의 중요한 시설들, 우리로 보면은 뭐 각급 시설 정도 되겠죠. 그런 시설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만이 주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거기에 기동사령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타격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 한국에도 특수전 사령부 있잖아요. 네네. 그 특수전 사령부 하는 게 뭐겠어요? 특수전 사령부마다 다 임무가 있어요. 뭐 1여단은 어디로, 3여단은 어디로 그 목표 지점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지형을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중요한 그 건물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바로 가서 임무가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포로로 잡힌 백모 씨, 이모 씨의 말은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폭탄 오발 사고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